대한민국 대법원이 방금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새 법안을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60만 생명의 학살이라 규탄하고 진보 진영은 여성 인권의 승리라 환호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한 후 이번이 두 번째 충격입니다. 오늘 서지은과 최준호가 묻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선택권인가?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 유린인가? 이 토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서지은 팀 또는 최준호 팀,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통찰력 있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됩니다. 지금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 의료적 이유나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24주 이후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합니다. 대법원은 말합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강력합니다.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으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이 충격적인 이유,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입니다. 0.72명. 보수 진영은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낙태까지 허용하면 민족이 멸망한다고 경고합니다. 진보 진영은 여성을 출산 기계로 만들려는 시도라 반박합니다. 서지은은 이것이 여성 인권의 필수 조건이라 주장합니다. 최준호는 생명 경시 풍조가 사회를 파괴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70년 동안 싸워온 투쟁이 승리입니다. 드디어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1953년부터 2019년까지 낙태는 범죄였습니다. 여성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의사들도 처벌받았습니다. 그 결과 불법 낙태 시술로 수천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거나 불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 존중입니까? 보수 진영은 출산율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낙태 합법화 때문이 아닙니다. 육아 비용, 경력 단절, 성차별, 주거 비용 때문입니다. 낙태를 금지한다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단지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24주 이전의 태아는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유학적으로 독립적 생명체가 아닙니다. 반면 임산부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태아의 잠재적 생명권이 여성의 현재 권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여성 인권에서 OECD 꼴찌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 그런 나라가 여성에게 생명을 존중하라고 설교합니까? 먼저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십시오. 서지은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간 약 50만 건의 낙태가 발생합니다. 합법화 이후 이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50만 명, 이것은 세종시 인구 전체입니다. 매년 한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지은은 24주 이전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임신 6주에 심장이 뜁니다. 12주에 얼굴 특징이 형성됩니다. 20주에 고통을 느낍니다. 24주, 조산아들이 생존하는 주수입니다. 이들을 비생명이라 부르는 것은 과학 부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선택, 99%의 낙태는 의료적 이유나 성폭력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유, 준비가 안 됨,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임 대체품으로 낙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편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서지은은 출산을 위기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은 2100년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가 소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50만 명의 잠재적 시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문명 사회의 표시입니다. 태아보다 더 약한 존재가 있습니까? 목소리도 없고 방어도 못하고 선택도 못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을 여성의 권리라 부르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생명 존중. 당신네는 태아만 존중하고 산모는 무시합니다. 출산 후 지원은 어디 있습니까? 출산 지원 부족이 살인을 정당화합니까?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됩니다. 살인이라 부르는 순간 당신은 여성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이것이 여성 혐오입니다.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게 혐오입니까? 심장 뛰는 존재를 죽이는 게 뭡니까?
여성의 몸은 국가 소유물이 아닙니다. 강제 출산은 인권 유린입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태아의 몸도 산모 소유물이 아닙니다. 별도의 DNA, 별도의 심장, 별도의 생명입니다. 최준호의 주장에 담긴 위험한 전제를 폭로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임산부의 현실을 무시합니다. 한국 여성은 임신하면 직장에서 차별받습니다. 승진에서 밀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고율은 50%도 안 됩니다. 정부는 출산하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대기자는 수십만 명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낙태 금지는 부자들만 보호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해외로 가거나 비싼 사설 병원을 이용합니다. 가난한 여성들만 불법 시술로 죽거나 강제 출산당합니다. 이것은 계급 차별입니다. 셋째, 생명 존중이라는 사람들의 위선. 한국은 아동 학대율이 OECD 상위권입니다. 한부모 가정 빈곤율 50%, 출산 후 지원은 형편없습니다. 당신들은 태아는 보호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방치합니다. 이것은 생명 존중이 아니라 여성 통제입니다. 그리고 의학적 사실, 24주 기준은 전 세계 의학계가 합의한 생존 가능성 시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과학 부정입니다. 태아의 잠재성과 여성의 현재 권리 사이에서 법은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정당합니다. 서지훈은 감정과 계급 투쟁으로 핵심을 회피합니다. 사실을 직시하겠습니다. 첫째, 낙태 통계의 진실. 서지훈은 의료적 이유를 강조하지만 데이터를 보십시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낙태는 전체의 1% 미만입니다. 산모 생명 위험은 1에서 2%. 나머지 97%는 사회경제적 이유입니다. 즉, 편애입니다. 우리는 편애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둘째, 24주는 과학적 합의라는 거짓말.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존 가능 주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1주 조산아도 생존합니다. 10년 후에는 18주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법을 바꿉니까? 생명의 가치를 기술 발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출산 지원 부족 문제.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오류입니다. 정부가 육아 지원을 안 하니까 태아를 죽여도 된다. 이것은 정부 실패를 아이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점. 낙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 대 태아의 생명 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지원 강화, 입양제도 개선, 육아 인프라 확충. 이것들을 하면서 생명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은 이런 제안을 거부합니다. 낙태를 권리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명 보호보다 이념이 우선입니다. 입양, 육아 인프라. 70년 동안 안 했던 것을 지금 약속합니까? 당신들은 태어나기 전에만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편이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성이 경제적으로 준비 안 됐거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커리어가 중단될 위기라면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24주 기준은 합리적입니다. 태아의 생존 가능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법은 낙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줄 뿐입니다. 당신이 낙태에 반대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다른 여성들의 선택을 범죄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선택권이라는 말로 생명 경시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태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문명 사회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미래 세대가 부끄러워할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율 0.72의 나라가 매년 50만 명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애 사라지는가 묻는 것은 위선입니다. 생명권 대 선택권, 태아 부부 대 여성 자율성, 도덕 대 현실. 대법원은 판결했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도시선을 구독하고 다음 토론을 기다려주세요.